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다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큰데 시각은 오전 10시로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모두 다 이제 참고인 조사였고 또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혹은 서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첫 번째 영부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 여사가 내일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할지 또 입장을 밝힌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조사를 할까요? 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먼저 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공모를 해서 이 시세 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전주의 역할을 했는지 또 주가 조작에 실제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의혹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사법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에 해당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특검에서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해서 장시간 조사를 하기도 했고 관계자들도 연쇄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수사를 한다면 결국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났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사실이 아닌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시에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조사할 게 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또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부로고 명태균 씨와 함께 이제 무상 여론 조사를 제공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최근 그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해주라라는 그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지금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목걸이의 행방이라든가 혹은 가방과 교환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방의 행방들도 최근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그 고가의 목걸이, 이 목걸이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목걸이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제품이 또 최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또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진품이 별도로 있는지 또 취득 경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로 일단은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관련된 의혹만 해도 16가지에 해당하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내일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각 사건들, 각 의혹들마다 워낙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별로 수사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리고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들, 관련자들의 진술, 검토 등 이 방대한 조사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조사가 다 끝이 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1차 조사 이후에 2차 이후 조사 일정도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또 추가적인 그런 자료 확보는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소환 시점이나 혹은 소환의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결국 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조사를 하고 나서 신병 확보를 할 것인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또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 많이 좀 주목을 하게 될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조사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검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2차 그리고 3차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좀 특검 측에서 이 신병 확보를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 과정들을 봤을 때 뭐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혹은 각종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의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은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결국 이제 구속 필요성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 측은 당초에는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조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주장을 고수할까요? 좀 강하게 고소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만 조사를 하자. 또 각 조사 일정 사이에서는 뭐 3, 4일 정도 휴식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또 각 조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끝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는데 뭐 이미 특검에서는 단호하게 이런 요청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피의자의 조사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또 내일 조사와 관련해서도 뭐 티타임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라고 해서 이런 기존의 태도를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그런 요구들을 고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물론 제한 정도는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특검의 조사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됐는데 특검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맥락일까요? 일단 내일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 일정이 불필요하게 혼선이 발생하거나 혹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은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네. 또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점이 임박한 지점에서 차라리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계획을 조금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집행이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과 이제 또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해 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포영장은 기한이 7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내일 넘어서 이제 목요일이 결국 시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가 오늘 밤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모두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까? 일단 구속이 된 혐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주범인 이모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8천만 원을 받아서 변호사법 위반의 그런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구속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상당히 속도가 이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김 여사의 그런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을 만큼 모든 의혹들에 상당히 이제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주가 조작에도 가담을 했고요.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천 세강 마약 수사의 그런 외압 의혹을 받는 뭐 조병로 경무관 구병 로비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여를 한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고 또 한편 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그런 구명 로비에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 각종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구속 결과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도 상당히 속도를 더하는 그런 절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뒤 좀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3월에 갑자기 이제 대사로 내정이 되고 또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자마자 호주로 출국을 했었는데 뭐 이때도 사실 석연치 않은 과정 때문에 도피성 인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전임자였던 이 김한중 전 대사가 호주를 떠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전임 대사와 결국 함께 호주에 머무르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외교적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김환중 전 대사도 당시에 호주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4일 만에 갑자기 이 전 장관이 온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당황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결국 당시 도피성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그 의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